네, 제가 시는 잘 모릅니다만 오늘 시집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은규 시인의 무해한 복숭아, 아침달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은규 시인입니다. 시는 공적 언어가 아니고 이제 사적 언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시집을 굳이 한 단어로 요약하자고 하면은 어, 연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목처럼 무해함이 넘치는 그런 매력이 물씬 뿜어나는 그런 책입니다. 소설이 안 풀릴 때마다 제가 시집을 읽곤 했는데요. 또 직업이 논리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 직업이고, 또 발상이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세계가 다 기계적으로 다 짜맞춰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좀 도약도 필요하고 비약도 필요하고 그런 논리적인 끊김이 좀 필요할 때 시집을 틈틈이 읽었고,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집입니다. 시집이고 시인입니다. 네. 이 책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자유롭고 그리고 가벼움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시인이었죠? 박준 시인의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을 먹었다였나요? 제가 죄송한데 이름이 시집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그 허수경 시인의 발문을 보다가 리릭스라는 가사에 어원을 알게 됐어요. 옛날에 리라라는 그리스 시대에 악기가 있었는데, 양이었나 소였나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동물 가축의 뼈에서 이렇게 뼈로 만든 악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배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전에는 제가 그 기영도 시인도 참 좋아하고, 나중에는 약간 소설이 좀 힘들어질 때, 잘 안 풀릴 때 외도를 할까 싶어가지고 이성복 시인을 파보기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어떤 단단한 육성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시를.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내시다 보면은 주변에서 많은 말들이 들리듯이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기가 어렵잖아요. 게다가 다른 사람에게 호감 정도를 넘어서 이렇게 연설을 띄운다라는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마음이 커지는 일은 굉장히 드뭅니다. 어쩌면 그게 또 어떤 문학의 기능이라면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전부터 틈틈이 읽어왔고, 이은규 시인은 돌아와서 얘기하자면은 나를 발명해야 할까라는 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좀 펼쳐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가능하다면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준비를 하면서 눈에 들어온 시는 먼저 살구라는 시부터 읽어볼게요. 살구. 살구나무 그늘에 앉아 생각한다. 손차양. 한 사람의 미간을 위해 다른 한 사람이 만들어준 세상에서 가장 깊고 가장 넓은 지붕. 그 지붕 아래서 한 사람은 가장 눈부신 햇빛을, 지나가는 새의 부리가 전하는 말을, 부고처럼 갑자기 들이치는 빗발을 오래 바라보며 견딤을 견뎠을까. 한 생이 간다 해도 온다 해도 좋을 이제 한 사람은 없고 긴 그늘을 얼굴에 들이운 한 사람만 남았다. 살구나무는 잘 있지요. 안 들리는 안부는 의문문과 평서문 사이에 있고 살구꽃말은 수줍음 또는 의혹. 남은 한 사람의 과제는 살구라는 여린 이름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 그 이름 안쪽에 누군가 숨겨놓은 비밀. 살구. 나무에 개를 매달아 손님께 살뜰히 대접하자 다음 해 하양과 분홍을 다투며 꽃들이 만발했다는 오래된 이야기. 나무의 기억들이 나이테에 새겨지듯 수줍음과 의혹으로 가득 찬 페이지는 무겁다. 때로 어떤 예감은 법칙보다 서늘하고 저 새는 왜 오래된 이야기를 물고 왔을까. 후드득 살구 한 알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먼 속삭임들 닿을 텐데 닿을 것만 같은데. 중간에 이미 그 어원을 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살구라는 그 열매의 과실의 그 어원이 나와 있죠. 나무에 개를 매달아 손님께 살뜰히 대접하자 다음에 하양과 분홍을 다투며 꽃들이 만발했다는 오래된 이야기. 이렇게 중간에 어원을 자연스럽게 시인이 집어넣은 것으로 보이고요. 무해함 속에서도 그런 날카로움이 있는 거죠. 네. 랭보 시인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은교 시인께서 하나 더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행갈이라고 하죠. 시에서 행을 바꾸면서 호흡을 가다듬는 그런 리듬이 없는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신 쓰는 일기. 우리는 모두 처음 태어난다. 돌아오는 한 사람의 생일. 늦은 저녁 미역 한 줌을 물에 담고 불린다. 부드러워져라. 주문을 외우다. 희미하게 웃는다. 밤새 어둠이 무럭무럭 자라는 동안 미역도 최선을 다해 불어날 것이다. 불어난 미역을 보면 언젠가 엎드려 울던 한 사람이 떠오른다. 언제나 너무 많은 위로들이 범람하고 그럴수록 헝클어지는 마음을 법칙이라 부르지 않는다. 문득 새끼를 낳고 맨 처음 미역 줄기를 뜯어먹은 고래의 안부가 궁금해지는 시간. 왜 바닷속에서는 웅웅 소리가 들리는 걸까? 잠긴 말들은 언제 떠오를까? 미역이 밤밤밤 불어나고 있다. 웅크린 기억들이 몸을 풀면 이제 남은 한 사람은 귓바퀴에 새들어 사는 이야기를 되풀이할 수 있을 뿐 남겨진 슬픔이 한 사람의 일기를 대신할 수 없다. 선잠이라는 말에 오래된 뒤척임이 묻어있고 약속도 없이 아침이 밝는다.
거짓말처럼 불어난 미역으로 국을 끓인다. 한 사람만 결석한 한 사람의 생일. 우리는 모두 처음 죽는다. 아직 오지 않은 문장들이 방안을 맴돌다 가라앉는다. 떠오른다. 제가 좀 허접하게 시 쓰는 걸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행가리가 없는 시를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어떤 뇌수를 쏟는 듯한 굉장히 과잉스러운 표현입니다만 그런 느낌을 강하게 독자도 받으려면 행가리나 연가리가 없어야겠죠. 네. 그리고 이런 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퇴고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목이 그렇죠. 이제 한 사람만 결석한 한 사람의 생일. 생일 주인공이 안 왔다는 건지 아니면 생일 주인공과 관련된 어떤 중요한 사람이 안 왔다는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다음 시도 이어서 읽어볼게요. 워터프루프 여름밤. 방수죠? 워터프루프. 열대야. 습도 90%. 사람도 곧 아가미로 숨쉴 때가 오지 않을까. 농담을 듣고 나는 물먹은 별을 떠올렸고 모든 진화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데 한 동작을 일생 동안 반복한 생활의 달인들을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슬퍼졌다. 여름 선물을 건네며 너는 해맑게 웃고 신기하지? 물에 젖지 않은 책이라고 했다. 스톤페이퍼, 채석장에 버려지는 돌로 만들어졌다는 설명과 함께 모든 종이는 나이트의 기억을 갖고 있는 줄만 알았는데 돌의 입자로 만들어진 종이라니 마음이 기우뚱 근육추가 잠시 움직였다. 만약 완전히 물에 젖어버리면 어떡하지? 나는 물었고 변형 없이 다시 말리면 복원된다며 너는 흐뭇했다. 변형 없이 라고 힘주었지만 어쩐지 망설여지고 금방 울 것 같은 물먹은 별. 이제 나도 바위처럼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 해. 그래야 해. 고마워. 여름밤 욕조에서의 독서. 습기에 구애받지 않는 종이라니 구애를 열애로 잘못 읽는 종족임을 들키지 않아야 한다. 물속의 문장들이 하나둘씩 일렁이는데 한 번역가가 사랑한다는 고백을 오늘 밤 달이 참 밝다라고 번역했다는 이야기가 쓰여 있다. 워터프루프 여름밤. 이 워터프루프가 이제 방수라고 쓰였다면 이 어떤 뭐랄까요 톤이라고 할까요? 어떤 색감처럼 제 설명이 잘 안 됩니다만 어감이 많이 달랐겠죠? 예. 여름밤은 또 여름이 순 우리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을 나란히 병치시켜 놓으면은 어떤 말에 맛이 생기는 거죠. 네. 다음 시도 좀 궁금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점박이 호박. 나오시마 섬 사진 속에는 투명하게 웃는 두 사람이 살고 있다. 탁 트인 선착장에 놓여있던 붉은 점박이 호박 조각을 쓰다듬었었나?
밤이면 누군가 몰래 찍어놓고 간 점들이 마구 늘어난다는. 이제 서사는 사진 속에서만 투명하고 벌써 몇 년째 선착장은 사진 모음 폴더에서 무언가 지워지고 남은 공백을 닮아간다. 호박 조각을 만든 그녀가 병원과 스튜디오를 오가며 활발하게 작업하고 있다는 인터뷰를 잡지에서 본 적이 있다. 오늘의 호박은 조각이라기보다 수많은 점이 눈앞을 메우는 환각, 잠재워지기보다 자라나는 것들. 호박을 떠올릴 때마다 사진 모음 폴더 밖에서 폴더 안으로 돌아오려는 기억이 자꾸만 살아났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선착장의 해풍을 가르며 여전히 부서지고 있을 것 같다. 생각만으로 헝클어지는 머릿속. 셀 수 없이 많은 호박 씨앗처럼 떠오르는 에피소드. 마음에 점 하나 찍고 지우기를 반복하는 규칙성일까? 리듬감이 좋지 않습니까? 이거 끝이 아니네요. 솔직히 여행 사진 모음을 폴더에 저장할 때 호박은 이미 거기 없었다. 호박은 지워진 호박이었고 인스타의 피드는 그저 후일담일 뿐이었는데, 그런데 왜지? 나오시마를 떠올릴 때마다 붉은 점박이 호박 하나가 빈 폴더 같은 내 방 속으로 다시 굴러들어와 넝쿨을 뻗으려고 한다. 눈 감았다 뜨면 핀 벽지에 떠다니는 호박의 붉은 점들이 밤새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만 같고. 호박이랑 인스타랑 나오시마 굉장히 거리가 먼 단어들을 한 시간에 모두 사용하셨죠? 네. 이렇게 거리가 먼 단어들을 썼는데 또 이 시안에서 버무려지면 굉장히 거리가 가깝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유로움이 또 그 연인들이 서로 사이좋게 애정을 나누는 그런 꽁냥꽁냥 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단어들도 이렇게 서로 사이좋게 서로 엮이는 그런 쓰임새가 아주 좋습니다. 3부의 마지막 시를 읽어볼게요. 장난감 신부. 장난감 신부 살결에서 이따금 우유 내음새가 나기도 한다. 머지 아니하여 아기를 낳으려나 보다. 촛불을 끄고 나는 장난감 신부 귀에다 대이고 꾸지람처럼 속삭여 본다. 그대는 꼭 갓난 아이와 같다. 고 이상의 I wet a toy bride 라는 부분을 차용하셨네요. 그대는 꼭 갓난 아이와 같다. 이 부분입니다. 장난감 신부도 아니면서 살결에서 우유 내음새가 나는 한 사람을 알고 있다. 그는 머지않아 아기를 낳을 일이 없다. 꾸지람처럼 속삭여 보아도 좋다. 그대는 꼭 갓난 아이와 같지 않아서. 시에 꼭 의미가 풍만해야 되는 건 아니죠. 네. 예술활동이 놀이로 말이 비유가 되듯이 읽고 그 느낌이 좋다면은, 좋다는 것도 사람마다 다 정의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좋은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의문형과 명사 어미 그리고 또 이어질 때는 그
접속하는 접속사를 따로 쓰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예를 들면 귀 기울이고 이런 표현이 아주 적재적소에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퇴고를 많이 하셨기 때문이겠죠. 좀 흥미로운 시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말에게 속삭이는 사람. 더 이상 채찍과 결박에도 말을 듣지 않는다며 너를 데리고 왔다. 호기심이 대단해서 곁눈 가리개를 못 견뎌야 한다고 했다. 곁눈 가리개부터 없어주었다. 그래도 한동안 땅을 차고 뜨거운 콧김을 뿜어내다 멈춘 너는 지쳐 잠든 것처럼 보였다. 한 뼘 가까이 다가갔다. 귓속말로 참 외롭고 힘들었겠구나 라고 인간의 말을 속삭일 뻔했지만 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한 뼘 더 가까워졌을 때 너는 홀로 있거나 위로받는 것보다 이야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먼데 꽃 피고 지는 이야기를 속삭여 주었다. 고개를 주걱거리며 대답했다. 피고 지는 이야기는 끝이었구나.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창작자가 뭔가 만들면은 그거를 자유롭게 해석하는데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그거를 다른 사람의 의견에 자기 느낌이나 자신의 어떤 생각을 전개하기를 이렇게 좀 머뭇머뭇거리게 되죠. 그래서 자신만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주신 분들도 이렇게 정리해 보신다면은 다 자기 거지 않습니까? 네, 좋은 거죠. 연상되는 일들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동심으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시간을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거라 생각해요. 동요 같은 시도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린 너입니다. 내가 그린 동그라미는 잘도 돈에 돌아가네.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 불고 또 불어도 내가 그려놓고 간 동그라미는 잘도 돈에 돌아가네. 흰 구름, 송구름, 탐스러운 애기 구름, 짧은 셔츠, 짧은 치마, 뜨거운 여름, 소금땀, 비지땀 흐르고 또 흘러도 내가 그려놓고 간 동그라미는 잘도 돈에 돌아가네. 저 하늘엔 별들이 밤새 빛나고 찬바람, 소슬바람, 산 넘어 부는 바람, 간밤에 편지 한 장 적어 실어보내고 낙엽은 떨어지고 쌓이고 또 쌓여도 내가 그려놓고 간 동그라미는 잘도 돈에 돌아가네. 흰 눈이 온 세상에 소복소복 쌓이면 하얀 학교, 하얀 불빛, 새하얀 얼굴들, 우리들 청춘이 저물고 저물도록 내가 그려놓고 간 동그라미는 잘도 돈에 돌아가네. 운동장에는 스탠드 불빛이 밤새 비추고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내가 그려놓고 간 동그라미는 잘도 돈에 돌아가네. 내가 그려놓고 간 동그라미는 잘도 돈에 돌아가네. 훅이죠. 시에 훅이 없겠습니다만. 네.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노래, 사계, 비발디의 사계 할 때 그 사계입니다. 네.
사계에 기대어 쓰다 라고 적혀있네요. 말맛이 굉장히 달콤한 그런 좀 그 생물이 아니고 연어 있잖아요. 연어. 그 먹는 연어 말고 연모를 품다 할 때 그 연어 같은 언어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이제 지치고 팍팍할 때 읽으시면 좋겠죠? 네. 마지막으로 알로하 알로하라는 시 읽어드리고 좀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알로하 알로하, 기억나? 우리 빗속에서 춤췄던 거.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길가 푸드트럭 전기구이 통닭이 빙글빙글 돌아간다. 왜 돌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심코 홀리홀리 라고 발음하고 뒤늦게 내가 놀라는 밤 파란색 신호등이 켜지기를 기다리며 바라보는 통닭. 사거리 신호체계는 복잡하고 길다. 나는 여기 선 채로 영원히 기다리는 사람이 될 것만 같고 비에 녹을 것만 같고 언제까지 이 비가 계속 쏟아질까. 사계절 내내 쾌청할 것만 같은 하와이. 바라보는 동안 어지러운 통닭이 천천히 작아져 하나의 점이 되어가고 금세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갈 것만 같다. 언젠가 수학이 넘어 너는 여기 하와이에서는 홀리홀리 치킨을 즐겨 먹는다고 말했었다. 돌려 뜻이야. 아 그렇구나. 재밌다. 웃었었지. 신호등은 바뀔 줄 모르고 오늘 밤 하와이를 지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통닭. 점점 어서 집에 가.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누구를 기다리는 거니? 말하는 것만 같고 아직 가보지 못한 그곳에서는 여전히 머리에 플루메리아를 꽂은 사람들이 훌라춤을 추겠지. 꽃목걸이 걸어줄게. 언제든지 와. 라는 문장만 오래 다정하다. 오늘 밤 나도 태양신에게 결실을 기원해볼까? 무척 향기롭다는 플루메리아 꽃. 하와이 바닷바람을 떠올리는 동안 한 사람의 이름이 지워지는 중이다. 난 참 많이도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와이키키 해변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상상했다. 이제는 정물이 된. 결실이라니. 알로하. 어떤 순간도 당신과 함께한다는 뜻이라는데 이제 우리는 춤을 나눌 수 없고 비 내리는 동안만 홀리홀리 훌라훌라